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타는 금요일.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활활 불이 탔고요. 본부장님은 오늘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불금. 불금 계획은 제가 보통 불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네. 불금에는 편히 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딱히 계획은 없어요. 예. 계획은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있으시면은 댓글창 통해서 예.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아침에 교수님이 좀 일찍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오시자마자 영자 신문을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보통 이제 한국 신문 많이 이렇게 보는데 예. 교수님은 국제학대학원이시라서 영어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러우신 그러니까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제가 현역이 아니지만 네. 현역일 때 뭐 외국회사 이제 오래 다녀서 뭐 아직도 국내 신문 2종류, 해외 신문 3종류는 항상 그러니까 올드 또 스타일이어서 제가 이제 종이로 봅니다. 약간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보라고. 네, 그렇죠. 예. 그게 네. 또 괜히 멋있어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옆에서 이렇게 뭘 네. 보시나 이렇게 좀 염탐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네. 빨리 교수님 뵙고 네. 아까 저기 실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금융주의 실적 음. 어떻게 평가하시냐 한번 좀 너무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금융주 실적이 예, 예, 굉장히 좋은 실적 시즌에 신호탄을 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3분기 이제 어닝 예, 시즌이 예. 시작이 됐고 항상 이제 첫째 주가 미국 그 금융 지주사 같은 개념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은행하고 그 증권사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JP 모건 아까 얘기하신 보아 둘 다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네, 네. 예, 데서 좀 그 느낌이 그 이제 두 회사가 색다른데. 관계 회사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KB 지주랑 신한 지주 같이 이제 아, 두 개는 그런 별개 경우에. 회사인데, 그러니까 JP 모건은 조금 더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 좀 더 강하고, 네. BOA는 소매금융이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메릴린치 제가 옛날 다녔던 메릴린치를 인수해서 뭐 그것도 뭐 세계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였지만 워낙 소매금융이 커서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 모건 스탠리도 어제 발표를 했고 시티도 했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3분기 미국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했는데 오늘 특히 이제 BOA 보아 네. 그 회사 실적을 보면 은행 부분이 전분기 대비 대출 증가율이 한 2.5% 3% 나와서 연율로 따지면 한 10% 되죠. 그래서 상당히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JP 모건이 한 2조 그러니까 한 2조 원, 그러니까 한 20억 달러 이상 작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손실이 얼만큼 날지 몰라서 충당금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 지시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 너무 과도하게 충당금을 적립했던 게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노멀하게 미국이 그러니까 리오프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JP 모건이 한 20억 달러 이상을 환입을 했고 네. 그다음에 BOA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10억 달러 이상 환입을 해서 좀 더 이익을 더 많이 줬죠. 근데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미국하고 이제 한국의 그 어떤 기업의 실적 주주를 대하는 모습이 JP 모건이 한 117억 달러 이익이 났는데 발표한 거가 이 중에 30억 달러를 배당을 하고 5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 그러니까 한 80% 이상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주주 환원이 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주가가 좀 격차가 나는 이유도 최근에도 보면 고점 대비 우리는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고 미국은 어제 반등한 거 감안하면 고점 대비 한 2%밖에 안 맞아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네. 기업의 실적도 미국이 더 좋지만 주주를 생각하는 그쵸. 배당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하는 어떻게 보면 또 회사들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감독 당국도 너무 은행을 규제하지 말고 은행에 자율성을 줘서 뭐 배당도 하고 싶으면 좀 하게 하고 왜냐하면 뭐 지금 경기가 그렇게 그 위기 상황은 이제 확실히 벗어났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제 모건 스탠리는 그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하면 두 개가 뭐 그 양대 산맥이고 주가가 비슷할 걸로 보는데 퍼를 보면 모건 스탠리는 퍼가 13배고 골드만삭스는 7배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가장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둘 다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뭐 넘버 원, 넘버 투를 서로 다투는데 모건 스탠리는 웰스 매니지먼트 우리 이제 PB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이 강해서 이번 3분기만 해도 그 부분의 자산이 3천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CEO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한 3배쯤 되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 월가에서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워낙 부침이 심해서 이익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안 주고 안정적인 지속적인 그다음에 고객과 끈끈한 관계를 갖고 돈을 버는 PB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업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하고 그런 좀 차이가 납니다. 골드만은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하여간 되게 좋은 예.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면 물론 은행주는 바이백을 많이 한다는 어떤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일부 테크 기업들까지 바이백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돈을 모아놓고 재투자해서 신규 사업을 확장하면 좋은데 굳이 왜 자사주 매입을 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국내 비판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예. 결국 리스크를 지고 성장을 내서 이제 그 과실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네. 그 회사 설립의 목적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기업 M&A를 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해서 그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려주는 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건데 지금 뭐 테크 기업은 빅테크만 보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저 구글 지주사 알파벳, 페이스북 다 현금이 적게는 몇십조 원에서 몇백조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설비 투자를 감안해도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많이 창출될 거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당연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테슬라나 페이스북 같은데 그다음에 이런 데들은 그 배당을 안 하죠. 네, 배당을 안 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 그렇죠. 소각을 터서 주주들한테 좀 더 돈을 돌려주는 거고 아무래도 그래도 그 주주한테 돌려주는 가장 중심축은 성장입니다. 거기는. 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테슬라 같은 데가 2, 3년 전만 해도 재무 리스크가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테슬라 같은 데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지도 않았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형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금융주를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금융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뭐 예, 맞아요. 미국이든 네, 국내든 굉장히 낮은 네, 수준이라서 이제 장 본부장님께서는 항상 미국 시장에서 금융 업종이나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BOA를 4개월 전부터 네. 말씀하셨다고. 근데 예.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좋죠. 예. 되게, 예. 근데 대부분 국내 은행주는 다르다. 재미가 없다. 들어가는 순간 뭐 완전히 진짜 뭐 그냥 멎어 있다 주식이 주가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하고 해외에 대한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뭐 주주에 대한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는 가장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세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주를 대하는 생각, 경영진의 마음, 그 다음에 감독 당국도 과도한 규제를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런 큰 금융주들은 전 세계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그 독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버우지 브래킷 펌이라고 세계에서 8개 증권사가 독점하거든요. 모든 딜을. 거기 안에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 BOA, 시티, 그다음에 유럽의 UBS,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인데 그 피가 좋아요. 그래서 실제 3분기 미국 그 금융주 발표된 실적이 그 은행 부문도 좋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M&A 딜이 올해 사상 최고치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가 되게 좋아서 그다음에 주식장도 되게 좋아서 미국에 지금 IPO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뭐 몇 개씩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 피가 워낙 좋아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성장성에 있어서는 미국 금융주가 우리보다는 좀 낮고 한국의 금융주가 할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관치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지주사가 중국 공산당이 대주주인 중국 4대 은행보다 PBR이 낮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은 관치를 싫어하죠. 예, 그렇군요.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TSMC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오늘 금융주를 국내랑도 이렇게 좀 네, 비교해봤으니까 TSMC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TSMC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좀 대만을 우습게 보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가들은 항상 한국하고 대만을 비교하고 대만이 좀 더 주주 친화적이어서 네. 훨씬 그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데가 TSMC고 그래서 뭐 미국의 투자가가 아시아에 투자를 할 때는 밤새 뭐 엉뚱한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만 기업은 여긴 믿을 수 있다. 엉뚱한 짓 이상한 짓 안 한다. 특히 거버넌스 관련돼서. 근데 한국은 이제 항상 갑자기 분할을 해서 분할을 왜 하는지 명확한 설명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거버넌스도 이유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랑 TSMC를 놓고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총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TSMC는 시총이 이제 700조 원을 육박하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500조 원 이제 밑으로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그 TSMC의 비즈니스 모델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모델이고 삼성전자도 뭐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업체지만 네.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TSMC 그 장기 성장 계획을 IR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청취자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보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매출 총이익률 50%, 영업이익률 39%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ROE 20%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몇 년 동안 매년 배당을 늘려왔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삼성전자 최고의 기업이고 IT 하드웨어 부분의 지존이지만 영업이익률은 좋을 땐 24%, 안 좋을 땐 12%. 이번에 이제 3분기에 좋았지만 21%인데 이제 4분기 내년에 좀 꺾인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은 그 불확실성, 이익의 변동성을 싫어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제조 능력이나 제품은 세계 최고지만 시장에서 이제 페널티를 받는 이유가 그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TSMC는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내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 뭐 좋은 실적을 냈고 그다음에 지금 설비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프라이싱 파워가 엄청나게 있다.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싱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화두는 프라이싱 파워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프라이싱 파워, 네. 가격, 경쟁력.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우리 오늘 채팅창에 우리 교수님의 스무스한 네, 그렇습니다. 영어 발음에 네.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감동하면서 네, 네. 들었습니다. 잠깐 한 템포 쉬어가는 네, 차원에서 오늘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뭐죠? 여도운 앵커 매력 있네. 모르셨어요? 이 댓글 매일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네. 뭐 연예인처럼 예쁘고 이러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네. 매력이 있어요. 예, 어. 볼수록 빠져드실 거예요. 예, 여러분. 네. 자, 실적 이야기했고 3분기 그런 어닝 시즌 미국 시장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느 쪽에 좀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을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네, 네. 같은데 가장 관전 포인트는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약간 집단 사고의 그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성장이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있지만 성장이 좋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요 다음 그림 같습니다. 네. 그 2분기 미국이 사상 최고치 마진을 기업 이익을 제공을 네, 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제가 이게 또 교수님 낯설어서. 화면이 넘어가. 예, 네. 됐네요. 아,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한 20몇 년 동안 미국 기업의 수익성 마진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월가를 나타내는 그 미국 그 주가의 상승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지난 2분기에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기업 영업이익률이 14%를 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는 기업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마진은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가 압박도 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급망 이슈도 있고 그래서
얼만큼 마진이 떨어질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3분기에 얼만큼 떨어지냐.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들이 4분기와 내년 그 전망을 놓고 보면 이제 가이던스를 줄 텐데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됐던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 마진이 항상 압박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 퍼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S&P 500 지수의 퍼가 한 22배, 3배에서 한 20배로 내려갔죠. 근데 그것도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혹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좀 이렇게 쉽게. 쉽게 좀 교수님 되십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그래서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그다음에 총수요, 수요 중에서 뭐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뭐 골드만이건 IMF건 경제 성장률을 조금 하향 조정을 맞습니다. 했죠. 예. 그렇지만 미국이 올해 골드만 전망을 보면 올해도 한 5% 중반대 성장을 하고 내년도 한 4% 성장을 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성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지만. 네. 다만 이제 그 지난 9월의 고용 지표가 실제 신규 일자리 수가 조금 이번에 원래 예상은 50만 건이었는데 네, 네. 아마 20만 건 아래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뭔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약간 그런 착시 효과랑 뭔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주가가 올해 미국이 한 17, 8% 올랐으니까 항상 그렇죠. 이제 조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를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뭐 하여간 그런 리스크는 좀 항상 걱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저희가 이제 아까 어제 반등한 것을 더하면 2% 정도밖에 조정을 받은 게 아니다. 맞아요. 누군가에겐 그럼요. 사실 2%도 굉장히 큰 하락으로 느껴질 아유, 수 그렇죠. 개별 종목으로 예, 또 보면 맞습니다.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사실 이런 전망에 대한 것을 여쭤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뭐 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 그 마일드한 약간 좀 그 강하지 않은 좀 약간의 그 조정 국면으로 전 세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보통 고점 대비 주가가 한 10% 빠지면 이제 조정이라 그러죠. 한 20% 빠지면 고점 대비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베어 마켓은 이제 회복하려면 1, 2년 걸리고 보통 조정은 이제 몇 달이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조금 완만한 조정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실적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마진의 압박이 생각보다 덜하면 뭐 아주 그냥 마일드한 그 완화된 그런 그 조정 국면으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만약에 조정이 와도 뭔가 안전판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안전판이 바이백이라고 한번 그러니까 가장 예, 예. 큰 거는 자사주 매입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그림 뭐 다음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교수님 같은데 넘겨주십시오. 제가 네. 해야 되는 거네요. 셀프 서비스입니다. 셀프예요. 예. 그 미국 자사주 매입이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 반드시 다 소각을 합니다. 네. 한국은 그렇죠. 예. 매입을 해서 그냥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죠.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근데 이제 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니까 주식 수급도 좋아지고 펀디멘털한 주주 가치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8,700억 달러를 1월부터 9월 사이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게 결국 기업들이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니까 그 돈을 사용해서 내 그 주주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판이고 저희 생각에는 한국 기업들도 기업 이익이 좋으면 이런 걸 좀 이사회들이 검토해야 되는 거. 사회 이사들이 이제 그런 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진짜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근데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은 왜 그런 바이백을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설비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 올해도 한 40조 원 이상 하죠. 근데 아마존이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니드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지난 10년을 보면 매출 이익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다 연 30% 맞습니다. 가까이 예, 증가를 예,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성장을 통해서 주주한테 그 리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굳이 자사주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투자하는 게 좋냐, 주주한테 직접 돌려주는 게 좋냐. 근데 아마존은 아마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있고 과거에 그런 걸 만들었던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주한테 배당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안 해도 주주가 해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걸로. 뭐 제가 제프 베조나 지금 그렇죠. 뭐 새로 된 CEO는 아니지만 예,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약간 네. 이남우 교수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데요. 뭘 여쭤봐도 너무 스마트하게 네, 저희 통쾌하게 그 대본 대답을 아닙니다. 해주셔서 네, 대본에 짜여진 게 아닌 질문이라서 진짜. 그냥 다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아는 것만 오늘 또 물어봐 아이, 주시고. 오늘 장 본부장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네, 다 네, 여쭤보시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마존은 다 좋은데 네. 주가만 재미가 없습니다. 네. 주가만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목말라 하니까 뭔가 조금 모멘텀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혹은 배당 혹은 바이백이 아닐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안 나와서 여쭤본 거고요. 아쉽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수익성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필수 소비재 쪽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자랑한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지금 차트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증권 관계자들이 주가가 좀 빠지면 현금을 늘리라 그러는데 그건 솔직히 투자가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주가 빠진 다음에 뭐 현금 늘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더 사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빠질 걸 예상한다 그러면 장이 네. 막 빠지는 구간이라 그러면 예. 조금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있다가 예. 주가가 더 빠지면 사자는 예. 논리를 펼치는 분이 되게 근데 많거든요. 뭐 저도 제 네. 개인 헤지 펀드를 외국인 대상으로 해봤지만 그게 네.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네. 근데 이제 길게 보면 뭐 IT 업종이 과거 10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디지털 전환이 되고 모든 그 비즈니스가 플랫폼화되고 구독 경제로 가면서 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계속 그 수요는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그 리스크가 높은 IT 바이오로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뭐 최근 같은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 필수 소비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 일상생활에 맨날 쓰는 뭐 그렇죠. 칫솔, 면도기, 저 오늘 아침도 질레트 네, 그렇죠. 면도하고 왔는데 네. 그다음에 뭐 담배, 뭐 네. 음료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그 그림 제가 예. 이것도 제가 해야 예, 되네요. 예. 아이고. 그 미국의 필수 소비재 업종의 그 영업 이익률입니다. 근데 지난 뭐 한 10몇 년 동안 보면 예. 6에서 8% 사이에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거의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꾸준히 매년 수요가 한 5%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프라이싱 파워가 있어서 가격을 한 2, 3%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번에 그 원가가 올라가도 가격들을 다 올립니다.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P&G 같은 데도 P&G. 이제 가격을 올리고 허쉬라고 초콜릿 만드는 네, 데는 그렇습니다. 예. 10월 초에 이제 초콜릿 가격을 9% 올렸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이 어차피 초콜릿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프라이싱 파워도 있고 제품의 수요는 경기를 안 타고 그래서 한 10% 정도의 장기 주가 그 수익률을 지난 뭐 1, 20년을 보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근데 배당도 한 2, 3% 주고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데들은 좀 점지하는 종목이어서 뭐 젊은 사람들 우리 20, 30대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는 이런 종목을 들고 일부 포트폴리오 한두 개를 들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 통해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이 교수님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신 지 한 4주 정도 되셨다고 들었어요.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한번 좀 설명 좀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뭐 유튜브 루키입니다. 그래서 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고 제 이제 후배랑 프로라는 친구랑 같이 지금 한지 한 4주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을 좀 비교하고 네. 그다음에 약간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주식 문화가 이제 처음 자리 잡는 것 같은데
펀디멘털한 투자를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몸소 체험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좀 이제 그 다른 걸 하나 시도하는 게 조금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분이 왜 주식을 시작을 했고 뭐 동아리를 왜 만들었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조금 인물 중심으로 또 인터뷰도 몇 개 좀 진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